안녕하세요. 토익 스킬의 운영자 임쌤 토익입니다.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3월 30일에 있었던 토익 기출 문제들을 챗GPT를 이용하여 약간 좀 변형을 시킨 겁니다. 한 80% 정도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들, 총 몇 문제? 19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11문제는 무슨 문제? 어휘 문제가 되는데, 어휘 문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런 강의, 수강생들에게만 제공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고, 자, 이거를 지금 보니까 10문제 정도는 뭐가 됩니까? 선택지가 비슷한 문제들 쫙 보니까 무슨 문제? 선택지가 A, B, C, D가 비슷하죠. 그쵸? 그래서 앞뒤 관계만 보고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 그쵸? 일반적으로 토익에서는 말하는 뭐 3초짜리, 5초짜리 그런 문제들. 그리고 오른쪽은 딱 보면은 뭐죠? 다 선택지가 틀리죠? 선택지가 틀리면서 약간의 문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한다 보니까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문법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PDF 파일을 보니까 링크로 선생님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강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잘 알겠습니까? 잘 알겠다. 1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00을 볼게요. 자, 무슨 문제 보니까 품사 문제, 그쵸? 그쵸? 선택지가 비슷한, 뭐 동사 문제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딱 봤더니, 자, 앞에 보니까 to see는 이렇게 있죠? 자, 전치사 이하는 뭐가 될 수 없다?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보니까 나카무라 씨의 fly, 비행기 편이, 비행기가 주어, 수식어, 동사 자리. 다시 뭐라고? 주어, 수식어, 동사 자리. 주어가 3인칭, 단수. 몇 번일까요? 단수니까. 그쵸. 답이 D번. 한 5초짜리 문제. 2번 봅니다. 선택지를 봅니다. 무슨 문제? 품사 문제.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몇 초? 3초짜리 문제. 몇 번일까요? 3초. 3, 2, 1. 그쵸? 더 플러스 명사. 더 뒤에 단어가 하나 들어가니까 명사. 몇 번 답? 10번. 자, 3번 나옵니다. 3번 같은 경우도 한 3초에서 한 5초 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빈칸 뒤에 remove가 있죠. 그쵸? 그러면 빈칸이 이렇게 꾸며주겠죠. 또는 무슨 자리? 주어 자리거나. 그쵸? 그런데 선택지를 보니까 케어가 제거하다. 말이 안 돼. 그쵸? 그럼 앞에 보니까 완전히 baked. 한다 보니까 구워졌을 때. 그쵸? 그러면 제거해라. 꺼내는 얘기죠. 그쵸? 빵들을, 러브 빵들을 뭐 한다 보니까 오븐에서. 그래서, 얘가 동사란 말이야. 동사. 여기가 빈칸이 주어도 수 있지만, 그쵸? 주어가 케어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 주어를 생략을 해가지고,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제거해라. 오븐에서 러브즈들, 빵들을 제거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건 무슨 사? 부사. 몇 번 답? A번. 그래서 주어인 you가 생략이 되어 있는 명령문으로서 동사를 수식한 부사 자리다 그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4번 봅니다. 자, 이것도 4번도 아주 쉽죠. 자, 볼게요. 더 플러스 단어가 몇 개? 두 개. 몇 개? 두 개. 몇 가지가 지금 한 덩어리랑 갈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vehicle. 무슨 말? vehicle. 몰랐다 하더라도 얘가 뭐가 된다? 명사. 왜? 더 뒤에 단어가 하나, 둘. 차, 차량. 그쵸? 그럼 무슨 사가 된다? 형용사.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몇 번 형용사? 형용사? B하고 D가 아니에요. 알겠죠? 형용사는 몇 번이다? 형용사는 몇 번? A번. 우리가 완벽한, 그럴 때 perfect game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 안 그래?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ed와 ing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쓰냐면 이걸 분사라고 하는데 형용사 자리야. 어디가? 여기가 형용사 자리인데 선택지의 형용사가 없을 때. 다시 말하고 선택지의 형용사가 없을 때 그럴 때 분사를 쓰는 거야. 뭐 surprising news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surprise가 놀라게 하다야. 놀란이라는 형용사가 놀라움이라는 형용사가 없어요. 그럴 때 surprising 이런 걸 쓰는 거지. 원래 형용사가 있을 때는 원래 형용사를 쓴다. 그래서 perfect 완벽한 몇 번? A번. 자, 5번 봅니다. 딱 보니까 무슨 문제? 동사 문제죠. 현재, 미래, 현재 완료, 현재 진행형. 근데 딱 보니까 뭐가 보인다? next. 토익은 시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next입니다. 그렇죠? next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석도 필요 없이 그냥 몇 번? B번 써주면 됩니다. B번. 그래서 고객들은 뭐 한다? 10달러를 뭐 한다 보니까 청구받는다. 청구받는다. 말 되죠? 1번 답 B번. next will. 아주 쉬운 문제. 자, 그 다음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더 뒤에 단어 몇 개? 하나, 둘. 그쵸? 그럼 여기까지 끊어주겠죠? 그러면 더 뒤에 단어가 하나, 둘. 무슨 사? 무슨 사? 그쵸? 형용사. 그럼 푸사를 찾습니다. 푸사 있죠? ly 빼. ly 빼니까 형용사가 몇 번? 형용사가 몇 번?
그렇죠? 몇 번? B번. 우리가 필요한 할 때 뭐였어? Not necessary. Y를 I로 바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사가 된 건데. 즉, 그러면 6번 문제는 몇 번 문제랑 4번 문제랑 똑같죠? 4번 문제랑 같다. 이해됩니까? 어려운 거 아니다. 자, 107번 보겠습니다. 자, 107번은 약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는 make가 좀 중요해요. make가 5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나서 more appealing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렇죠?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겠죠? 그렇죠? 이렇게 꾸며줘. 앞에서 꾸며준다. 앞에서 꾸며준다. 무슨 다 자, 5, 4, 3, 2, 1. 몇 번? 정답이 D번입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뭐와 appeal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으면 그냥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없다고 생각을 해라. 알겠죠? 선생님, 나 비교급 몰라요. 신경 쓰지 말고, 대신 뭘 좀 알고 있어야 되니? made를 알고 있어야 된다. make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선생님한테는 족보 노트가 있어요. 그럼 볼게요. 자, 족보노트 15번에 가 있는데 앞에 5형식 동사 make, keep, find가 있으면 목적 보호 자리에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온다 해가지고 여기 뭐가 되어 있습니까? made me angry. 그쵸? 우리말로는 화나게에서 부사가 올 것 같지만 형용사가 옵니다. 왜? 목적어가 명사이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거 수식하는 거 무슨 사? 형용사. 그쵸? 해석은 부사로 하지만 매너식 동사일 때 5형식 동사가 있을 때 그때는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그럼 앞으로 여기서 보니까 어필 얘를 뭘로 본다? 그쵸? 어필하는 게스트들에게 손님들에게 어필하는 무슨 사? 얘가 형용사가 된다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건 비교급인데 몰랐다 쳐. 아예 없다고 쳐. 없다고. 여기 무슨 봐야 돼? 그러면 당연히 형용사를 꾸며주는 무슨 사? 부사. 이해되세요? 그쵸? 그래서 현저한 12번 같은 현저한 더 어필하는 이게 아니라 현저하게 알겠죠? 더욱더 어필할 수 있게끔 만다 보니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현저하게 몇 번 더? D번. 자, 2번은 좀 쉬웠던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치사 이하는 뭐가 될 수 없다. 뭐가 될 수 없다? 주어가 될 수 없다. 그냥 그래. 그쵸? 그러면은 앞에가 무슨 자리? 여기가 주어 자리. 주어 자리 단어가 몇 개? 2개. 그럼 proposed. 얘를 뭘로 본다? 그쵸?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얘를 뭘로 봐야 돼?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과거 분사.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과거 분사.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 제한된 수정. 그래서 몇 번 더? B번. 자, 다시 전치사 이하는 주어가 될 수 없다. 주어 자리에 단어 몇 개? 2개. 그러면 어순이 어떻게 된다? 형용사, 명사, 형용사, 명사. 그래서 몇 번 더? D번.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9번 문제, 3초짜리 문제입니다. ed, 비동사 ed, 이걸 무슨 새? 수동태. 그쵸? 그 유명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딱 보자마자, F니까 3초. 3, 2, 1, 빨리빨리! 몇 번? 그쵸? 답이 B번입니다. 효율적으로 처리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동태일 때는 부사가 가운데 오거나 뒤에 와요. 우리 첫 번째도 있습니다. 대쪽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9번에 가 있죠? 부사는 수동태 사이에 오거나 뒤에 온다. 부사는 이렇게 수동태 사이에 오거나 뒤에 올 수 있다. 반드시 알고 있으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 110번 문제를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문제인데, Nightshade는 organization. 자, 이걸 꾸며주는 무슨 단어가 와야 돼? 당연히 더 뒤에 몇 개 단어가 2개 나왔죠. 그쵸? 그쵸? 션으로 끝나면 무슨 다? 명사. 여기 무슨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된다. 자, 그러면 잘 모르겠다 할 때는 하나씩 지우면서 해야 되는데, shadow 알죠? shadow, 그늘. 그러니까 올 수가 없다. shadow, 그늘지게 하는 것, 올 수 없다. 그럼 B 아니면 C를 지어야겠죠. 그쵸? 내가 아까 이런 얘기 있지. 원래의 형용사가 있으면 토익은 뭐가 답이다? 주로 원래의 형용사가 답이다. 한 8, 90%는 그래요. 그쵸? 그리고 이 선택지에 형용사가 없을 때 뭐 쓴다고? 분사를 쓰는 거야. 분사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0번입니다. 이 보니까 Y로 끝났는데 이렇게 Y로 끝나면은 명사 뒤에다가 이렇게 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건강을 뭐란다? health. 건강한. 그럴 때 뭐 쓴다? healthy. 뭐라고? healthy. 이런 식으로 Y가 붙어가지고 그늘진 게 말이에요. 그늘진. 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밀 단체입니다. 조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다. 이 베스트셀리 소설에 나오는 그러한 비밀 조직입니다 해가지고 빈칸에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형용사 자리에 분사 ing 쓰지?
않는다. 뭐가 있을 때? 원래 형용사가 있을 때.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자, 10문제 답한 사람 0번, 수고했습니다. 1번, 수고했습니다. 2번. 자, 그러면 그 다음번 11번부터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111번부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선택지를 딱 보니까 무슨 문제? 접속사, 전치사, 부사 문제죠. 그쵸? 그리고 문장 제일 처음에 빈칸이 있고 콤마가 있다. 그쵸? 그리고 주어와 동사가 있고 주어와 동사가 있다. 무슨 문제? 접속사가 와야 되겠죠. 접속사는 딱 두 개입니다. 몇 번, 몇 번? A하고 B. 토익이 제일 좋아하는 거 몇 번? 몇 번? 정답이 그렇죠. B번입니다. 자, 여기서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체 해석을 안 하더라도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 뭐가 나왔죠? 보니까 부정. 그리고 이쪽 뭐가 나왔다? 회의가 생산적이었다. 해가지고 뭐가 나왔다? 긍정. 그래서 한쪽이 긍정이 나오고 한쪽이 부정이 나올 때 이럴 때 쓰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접속사가 올도, 이분도인데 자, 우리 토익 족보로 들어볼게요. 어디냐면 56번에가 있는데 여기 나왔죠? 올도, 이분도, 이분, if. 한쪽은 긍정, 한쪽은 부정. 그래서 선생님 족보 노트를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12번. 좀 어렵습니다. 자, 초보자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내가 봤을 때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냥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니까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대 단어 몇 개? 두 개. 그쵸? 아까는 관사 대 단어가 두 개면 형용사, 명사. 그런 식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여기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틀렸다. 올 수가 없다. 그쵸? unless, 접속사. 올 수 없다. 뭐죠? if 나세음비가 있죠. 보스도 올 수가 없죠. 보스 A and B 또는 보스 대 복수명사가 와니까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any 같은 경우는 단복수가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업무, 분석적인 스킬을 요구하고 있는 어떠한 업무의 전문가임을 보여주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any 뒤에는 단복수가 다 올 수가 있어. 우리 족보노트에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족보노트 보면은 여기 16번에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수량 형용사 자리인데 여기 보니까 any가 양쪽에 있죠. 즉, 그 말은 무슨 말? any 뒤에는 단수도 오고 여기 빠져있는데 단수도 오고 복수도 오고 둘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any가 있을 때 꼭 해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any는 어떤, 뭐라고? 어떤. 이런 식으로. 자, 13번을 볼게요. 13번. 자, we found 해가지고, 아까 뭐라고 했죠? 오형식 동사라고 했죠. 자,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어. 그쵸? 어쨌든지 간에 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대수 무슨 사? 접속사. 자, 족보노트 56번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WH로 시작을 하거나, 대시 들어가 있거나, 도가 들어가 있거나, if가 들어가 있거나, as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얘가 말하고 접속사가 돼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대수는 절대 올 수가 없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치에보다 무슨 역할을 한다? WH가 들어가지고 접속사 역할을 해요. 그럼 B 아니면 D번인데 해석을 좀 할까요? 보니까 job 인터뷰를 한 이후에 그쵸? 보니까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실행한 이후에 우리는 그쵸? qualified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쵸? 몇몇이 그러면 여기에서 올 수 있는 것은 몇몇이라는 것을 some이라든지 또는 뭐가 와야 돼? several이 올 수 있겠죠. 몇몇이 그 직책에 마케팅직에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find는 오형식 동사일 때는 찾다가 아니라 알다. 그래서 몇 번? 답이 several입니다. some과 비슷한 의미죠. 이해되세요? 자, 14번하고 지금 보니까 13번하고 약간 좀 비슷한 문제이기도 한데,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푸는 사람들 몇 번일까요? 정답이? 자, 이거는 볼게요. 존슨 씨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목적어가 되는데, 그녀의 동료들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기를, 그쵸? 그럼 몇 번? 그쵸? 몇 번? 정답이 B번이 되겠죠. 대부분의 그녀의 동료들 대부분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이란 걸 알 수가 있다. 그쵸? B번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most 대신에 뭐가 와야 됩니까? 몇몇의 동료들이, some이라든지 이런 거 올 수 있겠죠. 그쵸?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리고 few도 올 수 있겠죠. 대신 few는 올 수 없고 few는 부정이 되는 거야. 부정. 거의 없는. 뭐가 된다? 부정. 그래서 few 대신에 few가 있으면 좀 가능하겠죠. 몇몇. 그래서
most라든지 여기 있는 several이라든지 a few가 올 수가 있습니다. 몇몇의 동료들이 참여하기를 또는 대부분의 동료가 참여하기를. 이해돼요? 자, 시험해볼게요. 선택지를 보니까 다 무슨 사? 전치사 문제인데, 토익 공부 좀 많이 했던 사람들은 딱 보면 답이 나오고, 이거 예전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적이 없는 문제인데, 예전에 좀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옆 뒤에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city limits 해가지고, 시경계란 말이 있어요. 시경계. 그리고 properties는 이거 건물, 부동산이에요. 그럼 주거용 부동산. 그럼 시경계. 중에, 사이에, 동안에, 이내에. 뭐가 봐야 된다? 시경계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제한이 된다 그 말이야. 쓰레기 수거가 길거리에. 이해되세요? 몇 번? 정답이 그죠. 수거입니다. 토익이 좋아하는 수거인데 요즘 잘 안 나와요. 내 기억상으로 한 3년 정도, 3년 정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within 뒤에 원래 뭐가 많이 나오냐면 숫자 기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의 수거로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6번 볼게요. 뒤에가 operation begin이란 뭐가 있다? 주어와 동사가 있죠. 주어 동사가 있다. 그쵸? 그럼 뭐가 와야 된다? 빈칸에는 당연히 접속사가 와야 된다. 그쵸? 접속사니까 B번 아니면 C번. 전치사니까 절대 올 수 없다. 해석을 해봐요. 안전장비는 inspect 뭐하다? 점검하다.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이 begin, 시작하기 전에 몇 번 다? 전에 점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이 시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운영이 시작하기 전에 매일 저녁 점검이 받습니다.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몇 번 다? 그래서 C번. 자, 17번. 또 무슨 문제? 전치사 문제. 그쵸? 아마 이것도 틀린 학생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자, 그럼 뒤에 보니까 second half. 자, 1년에 12달이죠. 그쵸? 12달인데. 그러면은 전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전반기를 first half 첫 번째 절반이니까 그다음 후반기를 뭐라고 한다? second half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그러면은 후반기에 유럽에서 영화 촬영을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여기 물어볼게요. 빈칸이 있고 5월이란 말이 있어요. 5월 달에 그럴 때 over를 쓸까요? on을 쓸까요? with를 쓸까요? in을 쓸까요? in May, in March, in February 그러잖아. 그치? 그럼 이 여기서 후반기 이것도 뭐가 된다 보니까 그쵸? 뭐가 된다 이것도 때가 되겠죠. 때 6개월이라는 그래서 올해 후반기에 그래서 뭐가 봐야 된다? T번 인이 봐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알겠습니까? 18번은 보너스 문제입니다. 18번 무슨 문제? 보너스 문제. 후 앞에 뭐가 나온다? 사람 뒤에 one 해가지고 s가 안 붙었죠. 그러니까 뭐가 봐야 돼? 빈칸에는 복수 사람이 와야 되죠. 몇 번일까요? 선택지. 복수 사람 5, 4, 3, 2, 1. 몇 번? 정답이 10번. 자, 우리 토익 족보로 볼게요. 이거 잘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온 표현인데, 선생님 여러분들 대명사 있죠? 이 대명사가 보면 맨날 나오는 것이 소유격, 그리고 도즈, 그리고 퓨가 잘 나와요. 알겠죠? 도즈는 특히 그리고 앞에는 복수명사를 대신할 때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자, 도주 후 복수 동사 해가지고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원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고, 원많은 사람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몇 번 다? 10번. 자, 마지막 19번. 자, 선택지가 다 틀리죠? 그죠?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겠죠. 어쩔 수 없잖아. 해석을 해야되는데, 리쉬는 전략 플랜을 공유해야 합니다. 누구와? 경영진과. 알겠죠? 뭐 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발표를 누구랑 해? 일반 고객들, 일반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하기 전에 경영진과 전략 계획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경영진의 승인을 좀 받아야 되겠죠. 몇 번? itself, 그 자체 답이 될 수 없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몇 번? 답이 B번이 되겠죠. others는 사람일 때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물일 때는 다른 것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토익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항상 나오는 것들 100번 쪽에 있는 것들 항상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접속사 although라든지 이런 것들도 항상 자주 나오죠. although 그 다음에 도즈 이런 거 자주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시험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사!